이후에 그 이웃의 어떤 그러니까 그 안동댐에서 고기를 잡으시는 어부님이 저 위에 재련소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시에는 그냥 그래? 그냥 좀 작은 공장인가 보지 그렇게 생각하고 크게 생각은 못했거든요. 그런데 한 몇 년 지나다 보니 저기 안동의 이태규 선생님이나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열심히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덕택에 어떤 공장이 얼마만한 규모로 이렇게 강을 오염시키고 있는지 점점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1970년, 그러니까 60년대 말 일본의 이따이 병, 우리가 그 학교에서 교과서에 보면 그 대표적인 세계적인 환경 오염 사고로 올라 있는 이따이 병을 일으킨 그 재련소라는 말을 듣고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규모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제가 제 아이들한테 낙동강에는 발도 담그지 말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낙동강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도 담글 수 없습니다. 영풍재련소가 무슨 권리로 우리 주민 1,300만 주민들로부터 낙동강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낙동강 물을 절대 먹으려고 하지 않겠죠. 생수 사 먹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돈 없는 사람들은 또 수돗물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비용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MBC 안동 MBC의 한 기자님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영풍석포 재련소에 5분간 정전이 되었는데 노동자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취재를 갔더니 환풍기가 돌지 않아서 노동자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심한 독가스를 그냥 내뿜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이게 정말 그 무슨 SF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일이 낙동강 상류에서 최상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버젓이.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런 것을 허용하고 있느냐. 캐면 캘수록 영풍이 재벌이어서 돈이 많아서 이런 것들을 이슈화되지 않게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정말 이 낙동강만 생각하면 우울해집니다. 낙동강 강변에 살면서 우울해지고요. 뭐 우리가 개인적으로 낙동강에 발을 담그지 말지 뭐 생수 사 먹으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1,300만 영남인들이 진짜 다 들고 일어나서 온 국민이 알게 되면 전 국민이 알게 되면 어떻게 이것이 허용될 수 있겠습니까? 도시에서 깨끗한 자연을 찾아서 안동을 찾으시는 분들 낙동강 너무 아름답다 그래요. 그 봉화하고 안동하고 겉으로 보기에 너무 아름다운데요. 아름답다는 말을 들으면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 이 아름다운 낙동강을 주민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모든 전 국민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거대한 재벌과 저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저희 쪽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이들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열어가지고 한번 열어가지고 가까이요. 지금은 안동댐에서 나오는 퇴적층 흙입니다. 한번 이래 주위 가거든 한번 냄새 한번 맡아보십시오. 댐에 쌓여 있다가 가물이 들면은 이렇게 우려 나옵니다. 우려 나와서 물고기와 새들을 죽입니다. 작년에도 하루에 10마리씩 새들이 죽어나가고 물고기가 수만 마리가 죽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고기와 새들이 많이 죽어나갔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묻어주고 국가기관에서 방치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마음 놓고 살아가겠습니까? 여기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낙동강 천리를 흐르면서 부산 앞바다까지 아니 남해안까지 흘러들어가 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실생활에 해악을 끼칩니다. 이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드러내 가지고 새롭게 국민들한테 알릴 건 알리고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지금 안동댐에는 50년 동안 우려나올 독극물과 중금속이 쌓여 있습니다. 보십시오. 저런 붉은 물도 우려나오고 이런 형편없는 퇴적층 모든 것이 지금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국감에서 홍영포 지금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 이 얘기했죠. 돈다발을 싸들고 친구를 시켜가지고 찾아올 것이 아니라 환경에 신경을 써라고 이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끔 어떤 경우 수가 생기더라도 전부 묻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생물체들이 죽어가도 이제끔 묻혀가지고 지나온 겁니다. 이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도 살고 싶습니다. 일급수의 낙동강이라고 선전만 할 것이 아닙니다. 2015-16년도 청산가리 약 4,000배가 낙동강에 흘렀습니다. 마이크로시스텐 418배가 흘렀습니다. 건강 31배보다 높은 발암물질이 생깁니다. 왜 우리가 이런 환경에서 살아가야 됩니까? 인제는 모든 것이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자, 영풍 석포 제련소를 폐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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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는 탈법, 불법, 정경유착의 산물 영풍석포제련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중앙행시민은 영풍제련소 조업정지 취소 처분 및 과징금 대체 요구 부결해야 한다. 영풍제련소 문제 이제 국가가 나서야 한다. 1,300만 국민이 위험하다. 영풍석포제련소 이제는 폐쇄되어야 한다. 지난 5월 9일 영풍석포제련소는 언론사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영풍석포제련소의 조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1일 예정된 조업정지 처분 결정이 연기되었고 6월 15일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인용 결정은 석포의 주장에 대해 긍정적인 결정을 내릴 여지가 높다고 예측하고 있어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조업정지 처분은 2월 24일 영풍제련소가 정화 처리되지 않은 폐수 70톤을 낙동강에 방류한 후 사고 수습보다는 중장비를 동원해 사고 현장의 슬러지 흔적을 없애려다 발각된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환경단체들이 이를 경북도청과 봉화군에 신고하고 검찰의 고발에 조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이 밖에도 이틀 후인 26일에 불소처리 공정 침전조 배관 수리 중 폐수 0.5톤을 공장 안 토양에 유출한 것 등 총 6건의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서 4월 5일 경북도청으로부터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영풍제련소는 경상북도의 조업정지 처분에 불복하여 지난 24일 조업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과징금으로 대체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환경 범죄 기업으로 온갖 탈법, 불법을 돈으로 무마해 온 재계 26위의 대기업이다. 봉화구는 2015년 4월, 영풍제련소에 2017년 4월 말까지 토양오염 정화 사업을 시행하도록 행정처분을 내렸다. 영풍제련소는 기한을 한 달 앞둔 2017년 3월에서야 토양오염 정화 기간을 2년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봉화군이 불허하자 영풍제련소는 토양정화 기간 연장 불허 취소 소송을 냈다. 영풍 측은 토양오염 정화 명령을 이행하려는 계획보다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토양오염 정화 사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계산을 세운 것으로 추정된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의 경우 영풍제련소처럼 공장 부진에 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이 있는 대상을 배제할 수 없다는 강한 문제 제기가 받아들여져 좌초되기도 했다. 영풍제련소는 2년간 토양오염 정화 사업은 뒷전이고 공장 폐쇄 후 토양오염 정화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규 개정 활동을 중심으로 추진해왔던 것이다. 영풍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에서 상습적으로 환경 범죄를 일삼아왔다. 영풍제련소의 매출은 지난해 기준 1조 3천억 원이며 국내 재계 순위 26위로 영풍그룹의 주력사이다. 영풍제련소는 2013년 이후 5년 동안 46차례 40일마다 평균 한 차례씩 행정처분을 받아왔다. 가장 대표적인 불법과 탈법 사례로는 2017년 최종 허가를 받은 제3공장 설립 사례이다. 제3공장은 2005년 제4종 소형 대기 배출 사업장으로 공장 설립을 신고한 후 이와 달리 특정 대기 유해물질 배출 시설 1종 사업장을 허가 없이 설립해 불법으로 가동해오다 2013년 8월 적발되었다. 이후 이행강제금 14억 600만 원을 납부하고 불법 건축물 양성화를 통해 현재 운영 중이다. 영풍제련소의 정경유착이 매우 의심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영풍그룹은 관료들 간의 회전문 인사 문제가 계속되어 왔다. 법무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장관 출신은 물론 국무총리실, 국세청, 중앙지검, 서울지검, 공정거래위원회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전직 고위 공무원들을 사회이사로 임명했다. 영풍그룹의 관료 출신 사회이사의 비율은 30대 기업 평균의 43%의 2배에 이르는 80%에 달한다. 전직 관료를 활용한 민관유착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대국민 모금을 통해 영풍제련소 법적 대응을 위한 전문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 영풍제련소는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대한민국의 기업이라면 모두 지키는 환경법률에 따라 토양환경 정화 명령을 조속히 실시하고 통합환경관리제도에 따라 환경부의 검증 절차를 당장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영풍제련소 문제 이제는 국가가 나서야 한다. 1,300만 국민이 위험하다. 영풍제련소 이제는 폐쇄되어야 한다. 환경오염은 말할 것도 없고 인근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마저 심각하게 걱정되는 상황이다. 이 문제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언제까지 영풍의 기만에 놀아나고만 있을 것인가? 이제 국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1,300만 국민의 식수원 상류에 이런 위험한 공해공장이 가동된다는 것 자체가 납득될 수 없는 일이다. 장흥제련소가 폐쇄되어 역사 속으로 들어간 것처럼 이제 영풍제련소도 멈출 때가 되었다. 더 늦기 전에 영풍제련소는 폐쇄되어야 한다. 2018년 6월 5일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